73세 김순자 할머니는 어제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부탁을, 저녁 차려달라는 요청을, 주말에 시골 내려오라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평생 그래, 알았어 하던 입에서 처음 나온 거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랐고 아들은 당황했지만 정작 김순자 할머니는 홀가분했습니다. 가슴속 돌덩어리가 사라진 것처럼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산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도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동서 눈치, 이웃 눈치를 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가고 싶은 곳은 참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면 어쩌지, 나이 들어, 철없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자신을 가둡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정말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2500년 전 중국 노나라의 한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이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공자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70세를 인생 최고의 경지로 꼽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공자가 발견한 70세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70세인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일부 공자가 말한 인생의 7단계, 그리고 70세의 의미. 공자는 논어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경지로 꼽은 나이가 바로 70세라는 점입니다. 80세도 90세도 아닌 70세. 왜 하필 70세일까요? 15세부터 60세까지는 모두 무언가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식을 얻고, 자립을 얻고, 확신을 얻고, 천명을 알고, 세상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70세는 다릅니다. 70세는 얻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나이입니다.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나이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른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공자 같은 성인도 평생을 살아오며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고 예법에 맞추고 사회의 규범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공자가 70세에도 여전히 도덕적 제약 안에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도덕과 법도가 이미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억지로 참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브레이크, 엑셀, 핸들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긴장합니다. 하지만 20년, 30년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고 좁은 길에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70세의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되는 나이. 이것이 공자가 발견한 70세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옳고 그름을 배웠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익혔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쌓았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는 70년의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는 법도입니다. 공자는 70년을 살고 나서야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살았는가? 내 안에 쌓인 지혜는 충분한가?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었다면, 70세가 넘었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2부, 당신이 눈치 보며 산 시간들, 억눌린 욕망의 정체.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70세가 넘어도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눈치를 봅니다.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주 눈치, 동서 눈치, 친구 눈치, 이웃 눈치? 살면서 눈치 안 본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엄마, 우리 다음 주에 못 가요. 아들의 전화 한 통에 준비해둔 반찬을 냉장고에 도로 넣습니다. 어머니,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보고 싶다는 말을 삼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은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손주의 거절에 섭섭함을 감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애들 바쁜데 뭐. 나 혼자 잘 있어. 이 나이에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단지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 말하지 못합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면 어쩌지? 늙어서 철없다고 하면 어쩌지? 애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68세 박영자 할머니는 평생 서예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살림하느라, 중년에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환갑이 넘어서는 이 나이에 무슨 서예냐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서예 수업 공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서예 배우고 싶은데.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시간에 손주나 좀 봐주세요. 박영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서예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것은 서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손주를 보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원해서 한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억눌리는 순간 당신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도, 자식을 돕는 것도, 그 어떤 선한 일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택이 아니라 억압에서 나온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남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베풀지도 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말라. 당신은 지금 스스로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인이니까 참아야 해. 나는 어머니니까 희생해야 해. 나는 할머니니까 손주를 돌봐야 해. 이것은 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억압입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문은 바깥에서 잠긴 것이 아닙니다. 안쪽에서 당신 스스로 잠근 것입니다. 공자가 70세에 도달한 경지는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억압이 필요 없는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는 정말 억압이 필요합니까? 70년을 살아온 당신이 정말 남에게 해를 끼칠 만큼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선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의심하십시오. 이제 그만 자신을 억누르십시오. 당신에게는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3부,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당신을 가두고 있는 마지막 촉새입니다. 공자가 말한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조심해라, 아직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이미 법도를 체득했다는 선언입니다. 법도란 무엇입니까?
법도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이 서예를 배우는 것이 누구에게 해를 끼칩니까? 당신이 여행을 가는 것이 누구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당신이 오늘 하루 쉬는 것이 누구의 존엄을 해칩니까?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더 편해집니다. 억지로 손주를 봐주는 할머니보다 기꺼이 봐주는 할머니가 손주에게도 좋습니다. 마지못해 자식을 돕는 부모보다 여유롭게 돕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좋습니다. 75세 이순희 할머니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손주를 깨워 학교에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몸은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손주가 짜증을 낼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싶어 참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아침에 손주 못 깨워주겠다. 몸이 너무 힘들어. 며느리는 놀랐지만 이해했습니다. 대신 손주가 스스로 알람을 맞춰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늦잠을 자고 지각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손주는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변했고 할머니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손주를 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효구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지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70세의 자유입니다.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방종은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유는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자유의 표현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부안에 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타인과 어울리되 자신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족과 조화를 이루되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70년 가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름을 인정받을 때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나는 나만의 원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당신 안에는 이미 충분한 도덕적 나침반이 있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압니다. 누구를 해치면 안 되는지 압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요구인지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나침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욕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70세에 도달한 자유의 본질입니다. 4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3가지와 시작해야 할 3가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자의 철학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당신이 버려야 할 3가지와 시작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려야 할 첫 번째는 불필요한 체면입니다. 당신은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하면 어쩌지? 채통이 있어야지.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 체면이 당신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72세 최만수 할아버지는 평생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복은 불편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이 흘러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편한 옷을 입자.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반팔 티셔츠와 편한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옷차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체면은 대부분 허상입니다. 남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제 체면을 버리십시오. 편한 옷을 입고 편한 말을 하고 편한 방식으로 사십시오. 버려야 할 두 번째는 남의 평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생각할까?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남의 평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비난하는 사람은 있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에 당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까? 65세 김정숙 할머니는 평생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너무 간섭한다고 했고, 작은 아들은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두 아들의 평가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하자. 남의 평가를 버리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평가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버려야 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나중에 혼자 되면 어쩌지, 나중에 아프면 어쩌지,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쩌지.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현재를 중시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배우고 지금 익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대비는 현실적 준비이고 걱정은 상상 속 고통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대비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경험을 쌓았고 지혜를 얻었고 대처 능력을 길렀습니다. 이제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를 누리십시오. 시작해야 할 첫 번째는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당신에게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까?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새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옛것을 아는 사람이 새것을 배우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69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78세에 그림을 시작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82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시작해야 할 두 번째는 진짜 원하는 관계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예의상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겁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진정한 벗과의 만남은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의무적 만남은 피곤함을 줍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는 관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원하는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시작해야 할 세 번째는 솔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당신은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슬퍼도 웃고 화나도 참고 서러워도 견뎠습니다. 어른은 참아야지, 부모는 강해야지 하면서. 하지만 공자는 진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솔직해지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십시오.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말하는 것과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자기 표현이고 후자는 비난입니다. 나는 손주를 보는 게 힘들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5부 오늘부터 실천하는 종심소욕의 10가지 방법. 오늘부터 실천하는 당당한 삶.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자가 70세에 도달한 자유. 당신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설거지 안 할래. 오늘은 전화 안 받을래. 오늘은 나가기 싫어. 거절이 익숙해지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1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 되십시오. 카페에 앉아 있어도 좋고 공원을 산책해도 좋고 집에서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오롯이 당신만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자는 배우고 익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십시오. 넷째,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를 하나 정리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쁜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거나 끊으십시오.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자식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찾아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겠다. 오늘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겠다. 여섯째,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슬프면 우십시오. 화나면 표현하십시오. 기쁘면 웃으십시오. 공자는 진심을 중시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일곱째, 미안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생 너무 많이 사과했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못했을 때만 사과하십시오. 당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 당신의 한계를 말하는 것, 당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덟째,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편한 옷을 입고 편한 말을 하고 편한 방식으로 사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편안한가입니다. 공자도 70세가 되어서야 체면과 형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아홉째,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에 돈을 쓰십시오. 물론 낭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을 위한 지출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열째, 매일 밤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오늘 나는 잘했어. 오늘 나는 용기를 냈어.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선택했어. 당신은 평생 남에게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자기 칭찬은 교만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살 것입니까? 70년을 살아온 내 안에 쌓인 지혜를 나는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이기적인 일입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집니까? 나는 왜 나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합니까? 공자가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완성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70세에 도달한 종심소욕의 경지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허락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작은 거절부터, 작은 욕구의 표현부터, 작은 자기 시간부터.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은 7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60년, 80년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당신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조용한 위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